하루에 2번, 10시랑 2시에 경복궁을 가시면요. 궁궐을 지키는 수문장이 근무를 교대하는 의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근거로 해서 당시 입었던 옷이나 무기들을 재현을 했어요. 교대 수문장이 군호와 수문장패를 통해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고 굴레를 주고받습니다. 광화문으로 이동하고 근무를 마친 당직 수문장은 퇴장을 위해 광화문 안쪽으로 음양오행에서 동쪽은 봄을 뜻해요. 봄이 어때요? 막 그 희망차고 만물의 소생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임금, 세자가 사는 곳이 동궁입니다. 이 문은 이극문이에요. 두 번째 북극이라고 해서 두 번째 지존인 세자를 뜻합니다. 원래 동궁은 궁궐 밖에 있었는데 세자가 왕실 어른들한테 인사드릴 때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종이 아들 문종을 위해서 궁궐 안에 지었답니다. 바로 여기가 세자의 업무 공간인 비형각입니다. 말 그대로 크게 밝힌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초소인 자선당이 있습니다. 이 자선당은 어진 성품을 기른다 라는 의미예요. 동궁에 자주 오는 사람이 바로 왕비예요. 자기의 피부치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동궁의 자선당에서 단종과 인종이 출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자선당이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헐려갔어요. 그리고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다 소실이 되었다가 그래서 그 기단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동궁을 나와서 동쪽으로 왕실의 가족들이 출입을 하던 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춘문인데요. 또 이 은행나무가 포토스팟이에요. 이 은행나무는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자가 뛰어놀고 일미사변 이후에 고종이 건춘문을 통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 가는 것도 다 본 거죠. 오나라 오나라. 네,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동궁 뒤편에 있는 대장금의 배경지 소주방에 왔습니다. 근데 대장금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여기는 내 소주방으로 왕과 왕비의 일상 음식을 준비하던 곳이고 맞은편에는 외 소주방으로 연회 음식이나 잔치상을 준비하던 곳입니다. 안쪽은 볼 수가 없네요. 그리고 물을 길렀던 우물도 보입니다. 우리가 대장금을 보고 보통 수락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궁중에서 이제 전속돼서 요리하는 사람들을 대령숙수라고 불렀는데요. 남성과 여자의 비율이 14대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라고 하면 그중 10명도 채 여자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이유가 하루에 또 5끼를 임금님 밥을 올려드려야 되고 식기도 굉장히 무겁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이 더 일하기에 적합했다고 해요. 신기하죠? 당시 그림을 보더라도 음식 만드는 곳은 남자가 있네. 소주방을 나와서 쭉 올라가면 제가 좋아하는 향원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경회로에 다 모여 계시는데 여기가 진짜 고즈넉하고 사람 없고 딱 좋아요. 썸 탈 때 강추. 그날부터 우리 오늘 1일. 향원정은 고종 때 건립된 왕실 가족들의 휴식처예요. 직역하면 향기가 멀리 간다. 향기에 취한다. 나 오늘 너에게 취한다. 죄송합니다. 저기 보이는 다리는 취향교예요. 6.25 때 파괴되어서 다시 복원을 했는데 본래 자리가 아니고 남쪽인데다가 모양도 좀 달라서 2020년도에 본래 자리로 복원을 했습니다. 낮에 밝을 때 와서 보면 이런 느낌. 너무 이뻐. 당시 겨울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여기에서 스케이팅 시연회도 했어요. 그때 명성황후가 이성들이 손을 막 놨다 잡았다는 거 보고 아이고 뭐야 저게 상스러워 이랬는데 나중에는 또 손뼉 치면서 즐거워하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수심은 0.7m가 평균, 가장 깊은 곳은 1.1m. 이런 거 나만 궁금해요? 저기 사람 빠지면 어디까지 올까? 이런 거 궁금하던데요? 향원정에서 조금만 위로 오면 건천궁이 있습니다. 고종 때 지어진 왕과 왕비의 처소이자 조선 최초로 전기가 사용되었고
명성황후가 일본인에게 시해된 곳입니다. 건천궁은 중국 자금성의 황제의 처소에서 이름을 따온 걸로 보여요. 여기가 고종이 머물렀던 장안당인데요. 오랫동안 편하게 지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시피 궁궐 양식이 아닌 일반 양반 가옥을 응용했어요. 저는 이미 왕의 침소가 있는데 왜 또 만들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당시 흥선대원군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내가 한번 정치해보겠다! 이런 고종의 의지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이곳이 명성황후가 지내던 곤영합인데요. 땅이 편안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곳에서 일본인에게 시해가 되었는데 정확한 명성황후 시해 지점인 공영합 뒤뜰이라는 말도 있고 장안당으로 가는 복도에서 잡혔다는 말도 있어서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녹산에서 명성황후의 시신을 태웠어요. 이후에는 타다 남은 채 또는 시신을 향원정에 버렸다는 말도 있는데 글쎄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임금 성종이 동물 애호가거든요. 흔히 말하는 동물 덕후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슴들을 키웠는데 그 사슴 녹을 따서 녹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중 또 하나 일화가 연산군이랑 성종이랑 이 녹산을 산책하다가 사슴이 연산군을 이렇게 혀로 이렇게 탁 핥은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연산군이 사슴을 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성종이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해요. 건천궁을 나와서 옆에 있는 지복제에 왔어요. 고종의 서재고요. 지복제 오른편이 협길당, 고종이 휴식을 취하던 정각입니다. 그리고 파루정은 궁중에 책을 보관하던 서고입니다. 지복제는 말 그대로 옥처럼 귀한 보물을 모은다 라는 뜻인데 4시까지 개방을 해요. 여기도 한번 시간 되시면 가보세요. 느낌이 꽤 괜찮습니다. 여기서 일본, 영국, 오스트리아 등 외국 공사들을 5번 정도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둠칫둠칫. 이런 느낌. 그리고 천장이 굉장히 화려한데 지복제 자체가 중국식으로 지어져서 느낌이 굉장히 좀 색다릅니다. 경복궁에 불이 나서 고종이 창덕궁에 지낼 때 창덕궁 함령 전에 별당이었어요. 근데 1891년 창덕궁에서 돌아올 때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왕과 왕비가 죽고 상녀가 나가기 전까지 시신을 모셨던 태원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태원은 하늘을 뜻합니다.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중건하면서 새로 건립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는데 대왕 대비 신정황후 조씨의 국상 때 빈전으로 사용했고 명성황후 민씨의 빈전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의 공간인데 또 굉장히 좀 아름답죠? 여러분들 국장 절차가 34단계까지 있어요. 신을 구식겹으로 감쌌다고 해요. 내려가는 길에 향원정이 또 아름다워서 발걸음이 멈추더라고요.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면 이렇게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안녕, 또 올게. 가기 전에 가장 최근에 복원해서 2020년도에 개방한 흥복전에 왔습니다. 초기에는 없었고 고종 때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처음으로 건립을 했는데요. 임금이 사용하면서 경연이나 신하들과 외국 공사를 만나기도 하는 그런 공식적인 업무와 행사를 하던 공간이에요. 그리고 신정황후 조씨가 이곳에서 승하를 했습니다. 복원 당시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계획해서 빔 프로젝트, 그리고 냉난방 시스템, 현대식 화장실이 유일하게 있다고 합니다. 자, 가보자. 집으로 가보자. 이때 한복 입었는데 찍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면서 혼자 찍어봤어요. 나갈 때는 경회로 옆에 서쪽에 있는 영추문으로 나갈게요. 이 문으로 신하들이 통행을 했고 저 문 밖으로 서촌 마을이 형성이 됐습니다. 참고로 지금 영추문이랑 광화문은 현대에 와서 복원을 했습니다. 배고파서 라면 먹으러 왔어요. 혼자 오면 이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가 경복궁 근처에 라면 맛집으로 유명해요. 지금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근데 거의 다 매운 짬뽕 라면? 그걸 많이 시키더라고요. 저 혼자 잘 먹는데 또 제가 혼자 먹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